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세종 시민이 기반 시설 중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 공교육 환경일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세종시 교육청이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이 선정이 돼서 1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배정받았는데요. 올 하반기 추경 예산이 150억 원 규모로 태블릿 16,0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또 학교별 디지털 선도 학교, 디지털 교육 클래스, 메타버스 클래스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스마트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진 장학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성진 장학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종시 교육청 미래교육과에서 스마트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조성진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종시 교육청이 직장이시니까 또 우리 세종시에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 살고 계세요? 네, 저는 보람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보람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네. 장학사님, 스마트 교육하면 왠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교육일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교육 방식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스마트 교육은 셀프 디렉티드, 모티베이티드, 어댑티브, 리소스 인리치드, 테크놀로지 임베디드에서 그 앞에 SMART를 따가지고 네네. 스마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스마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정책인데 특별히 또 스마트 교육을 담당하는 이 부서가 생긴 거면 이 스마트 교육의 좀 주안점이라면 뭘까요?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면은 네. 이제 기존의 교육 방식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는 네. 이제 교사 중심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좀 공급하는 대량 공급형 교육이었다면은 네네. 스마트 교육은 이제 개별화 그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그 정보의 흐름의 방향이 이제 학생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인 어떤 수업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네. 자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의 한 형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최교진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디지털 전환 교육 추진 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배정받고 또 단말기 보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15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15억 원은 이제 올 초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에서 7개 교육청을 7개요.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제 그런 시범교육청 공모를 발표해서 저희 교육청이 이제 부교육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와. 이제 공모를 준비를 했고요. 네네. 이제 공모 절차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교육청이 이제 15억 원 예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도 지정하고 또 디지털 교육 박람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 나눔의 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진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7개 중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하나가 선정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마트 교육이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마트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있죠. 네. 이제 이게 네.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이렇게 이제 우리 생활이 점점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이 돼 있고 이제 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게 더 강조되고 변화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이 스마트 교육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잘 돼가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모든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색깔에 맞게 네네. 뭐 이름은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진작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그 네. 스마트 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절대 뒤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스마트 교육이 그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거든요. 네네. 그 다양한 그 디지털 기술을 가진 네네. 그런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필수적인데 음. 이제 그런 업체들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EU에 속해 있는 영국, 기타 뭐 다른 유럽 여러 가지 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디지털 기술 쪽에서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들이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다양한 그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급하고 있고요. 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점점 네. 그 우리 세종시를 제외한 세종시를 비롯한 그 여러 시동 교육청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또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면 이제 학교를 못 나가다가 급박하게 그 이클래스 같은 게 열렸는데도 정말 잘 적응이 되고 되게 신속하게 네. 학생들이 이제 학업이 끊이지 않게 이제 쭉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스마트 교육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던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이런 걸 개발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일단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네, 이학습터라는 네.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학습터에서 이렇게 그 영상 화상 네. 교육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 있었고요. 아, 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외에 음.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민간 소프트웨어 N사 네. 뭐 등등등 네, 이제 네. 그런 기타 플랫폼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음. 이렇게 그 영상 수업이나 화상 그 원격 수업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그 코로나를 좀 넘겨왔던 게 있고요. 그 이제 그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 새로운 기술도 개발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 후로 이제 더 스마트 교육,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그 역량도 증진되고 네.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하반기에 그 150억 규모로 태블릿 16,000여 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학교별로 그 태블릿 보급 수요 조사를 마쳤고요. 예. 이제 그 태블릿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보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이군요. 예, 예. 장학사님 하면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장학사님이 학교 오신다 이러면 막 청소를 모두 모여서 대청소를 하고 이랬는데 오늘 보신 장학사님의 모습은 좀 제가 알던 장학사님의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네네. 어렸을 때 예, 예. 그 바닥에 양초칠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요새는 교실 그 학교 교실 바닥이 다 강화마루로 네. 시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예. 되게 그 권위적인 모습이 되게 선한데 오늘 나오신 조성진 장학사님이 그냥 여느 그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디지털 선도 교육청 지정에 따라서 그 디지털 선도 학교 15개 학교가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선도학교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저희 그 디지털 교육 시범교육청 그 핵심 사업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세종시 교육청은 이제 15개를 지정하겠다고 선정하겠다고 이제 교육부에 계획을 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5개 선정은 완료됐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도 교부에 드렸고 네.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 그 학교별로 그 다양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디지털 교육 클래스 2개 학교 운영은 어떤 내용인가요?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다른가요? 예,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네, 예, 네.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에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지금 운영되는 학교고 지금 네네. 디지털 교육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디지털 교과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그 원활한 운영하고 그 우수 활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디지털 교육 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교육 클래스 2개 학교는 현재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 예. 몇 15 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네네. 이제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타버스 클래스 12개 학교 운영권도 있어요. 메타버스 하면 왠지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라
사실 학교를 안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 클래스가 이제 모든 교육 활동이 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네. N사의 음. 모 플랫폼 네. 그리고 미국의 G 뭐 등등등 예, 굉장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플랫폼 상의 그 교육 활동을 위한 그 가상 공간을 구축해서 이제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한 그 교육 활동을 이렇게 학급 내에서 실행을 해보는 건데요. 네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그 지역화 교재가 개발돼 있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이라고. 예.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러 그 세종시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을 지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메타버스상에 구축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이제 학생들이 그 세종시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교육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메타버스 상에서 방문해 볼 수도 있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국적으로는 그 우리 국가적인 관심인 독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구축돼 있거든요. 아, 네.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그 독도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활동해 보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상에서 독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교육 활동도 전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한 그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메타버스 클래스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학생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가상 공간에서 뭐 직접 체험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육 환경에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에서든 접목시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디지털 전환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또 업무가 좀 과중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흐름이 예. 디지털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그 트렌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변화에 그 적응하시기 위해서는 네.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노력이나 그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이제 계세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뭐 찾아가는 디지털 연수 예. 그리고 뭐 컨설팅, 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디지털 교육 역량의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 학교 내부에서도 지금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예. 학교 내부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그 디지털 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학교 자체적으로도 진행하고 계시고 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구회나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학교 밖에 있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안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 챗GPT에 대응한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반영된 정책이나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장학사님이 인공지능 담당이신데요. 그렇군요. 예. 제가 감히 그냥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올해 초에 그 챗GPT가 한참 이슈가 됐었을 그렇죠. 때 예. 저희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 챗GPT 활용 도움 자료를 수업 활용 도움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장학사님 굉장히 그때 바쁘게 움직이셔가지고 어떤 장학사님이시죠? 그 미래교육과의 박지현 장학사님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지현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그 관내에 그 여러 가지 좀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네네. 그 모셔가지고 그때 그 챗GPT 활용 도움 자료를 전국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다른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그 자료를 얻어간 그런 사례를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인공지능 챗GPT 그 교원 학부모 대상 그때 특강도 여러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성진 장학사님께서는 사실 처음 시작이 초등학교 교사로 교육 현장에 계셨는데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꿈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유쾌한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네. 벌써 표정이 달라지셨는데, 네. 예, 이거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네.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뭐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교직에 입직해서 이렇게 교직 생활하고 또 이렇게 세종시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돼서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계셨을 때 그런 모습들이 선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게 또 지금 또 살아가는 또 힘이 또 어느 부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학사로 교육 행정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네.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나눠 가지고 학교 네.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제가 그 교무부장을 좀 한 6년 이렇게 좀 오래 했었는데, 네네. 예, 그러면 학교에서 그 공문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음. 이제 그 주로 이제 교육청에서 오는 그러시죠. 그 공문을 예. 응대하게 되는데, 그 공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공문을 왜 이렇게 보낼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하는 그런 그 이 공문 너머에 있는 그 교육청에 대한 궁금증이 순수한 그 지적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한번 저기 가서 뭐 하는지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런 공문이 왜 올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러면 그 공문 너머의 교육청에서 직접 근무를 해보시니까 왜 그런 공문이 왔는지 아시겠어요? 예, 왜 그런 공문이 왔는지 잘 알게 됐고요. 네네. 그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죄송스럽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지금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교육 현장의 경험이 지금 또 이 교육 행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행정은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 학교하고 교육청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변화를 즉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낄 수가 있죠. 이제 학교는 그날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뭐 굉장히 1년 뭐 또 학기 학사 일정에 1년 맞는 뭐 그런 학사 일정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날 바로바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즉각적인 있는데 피드백이 온다. 네. 이제 그런 게 장점이고요. 네.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기노흡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호흡이 이제 학교는 이렇게 길어지네요. 호흡이 이제 순간순간 이제 그날 이렇게 네. 바로바로 피드백이 바로 온다면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흐름이 좀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순간순간 호흡이 헉헉 막히는 그럴 때는 없으세요?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려고 하세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심호흡을 자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저희 교육청 옥상에 이렇게 정원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좀 뭐 점심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좀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선한 공기를 쐬고 좀 심호흡. 네, 심호흡. 이 두 가지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습니다. 장학사님께서는 지금 세종시에는 언제 이주를 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2016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꽤 어느 정도 지내셨는데 지금 세종시에 살아보시면 다른 도시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점이 좋으신가요? 일단 가까운 게 좋습니다. 어떤 게 가깝나요? 그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가깝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이제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다 그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공사 현장이 이렇게 멋진 도시로 그 구성돼 가지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좀 기쁘고,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또 아직 그 미완성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더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왠지 장학사님께서는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요. 네네. 이제 스마트 기기 뭐 다 잘 다루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 이제 그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 최신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하시다가 교육청에서 스마트 교육은 왠지 좀 특화된 뭔가 전문적인 그런 분야인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숨어 있는 어떤 역량이랄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제 뭐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컴퓨터 분야를 특성화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전문 직원을 뽑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예. 저는 교육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이제 그 전산교육, 컴퓨터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그러셨군요. 약간의 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약간의 접점. 어, 네. 적재적소에 잘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이 예. 아니고요. 겸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어느덧 우리 세종 인사이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세종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공부하느라 애쓰시는 학생 여러분들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 세종시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 지혜를 모아가지고 잘 나아간다면은 앞으로 우리 세종교육은 더 발전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사전 미팅 때 자녀가 둘 있다고 하셨는데 중학생 큰아이 있잖아요. 3명입니다. 3명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아이에게 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 싶어서 좀 여쭤봤는데 셋이군요. 네. 멋지십니다. 예. 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예, 뭐 네. 별로 집에서 대화가 없어가지고 사랑하고요. 예, 앞으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성진 장학사님과 아주 유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진 장학사님 예. 스마트 교육뿐 아니라 아주 유쾌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우리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진 장학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들이 좀 구축이 돼서요. 이 학교가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